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부 때 저희 마지막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 원주 아는 척 59회 2부에서는 지난 58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코너였던 그게 뭔데 코너를 저희 또 한 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이제 수요일 날 그 8일 개소를 했었는데요. 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청년지원센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요 청년지원센터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그게 뭔데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네, 우재 씨, 그러면은 이 청년지원센터 좀 뭐 하는 곳인지 일단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원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놓은 걸 보면은 이 청년지원센터는 창업 기본 교육, 취업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사회 주체로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 10조 청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을 보면은 청년 지원센터는 청년 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또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 및 창업 지원, 또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또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또 그 밖의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 원주시의 청년 정책과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 좀 가깝게 뭐 이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원주시도 어쨌든 그렇게 좀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게 지금 2023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죠. 요게 뭐 필요하다 아니면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만들자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까지 네. 이제 가야 되는데 말이죠. 2019년 1월에 이제 원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제안을 했고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해 4월에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근거 조항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지원센터가 뭐 곧 생기겠거니 했는데 이후로는 좀 다소간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네. 작년 들어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작년 7월에 이제 무실동 법원 앞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민간 위탁으로 이거를 짓겠다. 뭐 팀장, 팀원 해서 한 3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위탁 사업자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뭐 이제 9월로 미뤄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 지경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올해로 넘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당시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위탁 사업자가 늦어지고 계속 미뤄지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의회에 출석한 이제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이 공모를 통해서 이제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3개 업체가 모두 시 계획과는 너무 안 맞아서 우리 시가 직접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뭐 어쨌든 네네. 뭐 지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올해는 이 우리가 청년 지원 센터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디 좀 그럴듯한 공간을 갖추고 말이죠. 이 청년들이 올 맞아요. 수 있는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이렇게 들어섰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올해는 공간이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만 지원한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개소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청년지원 센터가. 근데 이게 센터 없는 센터 개소식이라서 네. 그렇죠. 좀 우리는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어디서 만나야 근데 이게 됩니까? 이거, 네. 네.
요런 이유가 사실은 또 있는 거죠. 이게 센터 지금 당장 별도 공간 없이 서비스만 지원하는 게 이제 이게 계속 뭐 공간이 없겠다. 아니 그러면 문제가 되죠. 사실 그러면 뭐 이게 서비스만 하는 센터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년에 그렇죠. 나머지 역세권에 이제 청년 창업 허브 센터가 이제 그렇죠.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에 입소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들어가자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뭐 한 2년 계약을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근데 그러기엔 또 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당초에도 네. 작년에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올 때 뭐 무실동에 단기 임차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어차피 남원주 역세권 여기 허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을 만한 공간을 찾자. 근데 또 그때는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무 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또 시가 직접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공간이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올해만 일단은 공간 없이 서비스만 지원하는 행태다. 그리고 올해는 네네.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이제 뭐 글쎄 뭐 메타버스라도 하나 열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한시적으로 네, 뭐 거기서도 만나야 굉장히 되지 않나요? 다양한 뭐 그렇죠. 제페토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네. 또 요 근래 유행하는 본디였나요? 아 본디 그러한 네. 그거 뭐 그 싸이월드 같던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 뭐 이미지만 봐도. 별다를 게 없던데 뭐 일촌 맺고 뭐 모르겠습니다. 네. 세대가 바뀌어서 저희가 또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가상 현실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만나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계속 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이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구체적인 논의가 그렇죠. 나온 이후에도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근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올해 뭐 비록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래서 올해 좀 진행되는 청년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올해는 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네네.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이제 창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업 동아리 이제 뭐 세 팀을 선정해가지고 뭐 지원하고 또 이제 뭐 이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 교육이나 뭐 컨설팅, 창업 캠프, 창업 동아리 같은 지원 사업 이걸 뭐 펼치겠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창업 아카데미. 네네네. 일반적인. 네, 3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 요게 일단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면접 정장 지원. 요거는 이제 신청의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원주시에 거주한 이제 면접 예정인 청년들 대상으로 정장을 이제 대여해 주는 거예요. 연 3회까지 한 번 할 때 이제 한 4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2월부터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뭐 요거는 이제 면접 보실 때 어쨌든 정장 빌리는 것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사기는 네네네. 더 큰 부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시에 지원해주겠다. 그 사실 저도 예전에 말이죠, 우리 또 청량리 회동에 출연하셨던 저희 원조와 저이 서희 씨가 결혼하실 때 저도 한번 그때 사회를 볼 때 한번 정장을 네네.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또 값이 나가더라고요. 그 빌리는 것도.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네네. 사업이 상당히 요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청년 정책의 어떤 기본 같은 느낌이죠. 이 면접 정장 맞아요. 지원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요것도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지원할 수 있구나 해서 되게 센세이션했었던 사업 중에 뭐 사업이나 지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네. 뭐 같은 맥락에서 면접 활동비 지원도 있습니다. 뭐 조건은 앞서와 같고요. 이제 연간 2회까지 한 번에 이제 뭐 5만 원 이내 지원하는데 요거는 글쎄요 뭐 교통비나 뭐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닐까. 활동비 지원은 뭐 그런 느낌인 네네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네, 요것도 이제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스펙스 할 때 필요한 자격증 그런 거 할 때 1년 이제 한 번 지원을 해주는데 5만 원 이내에서 총 200명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2월에 한 번 뽑고 8월에 한 번 뽑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뽑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5만 원이면 토익이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굉장히 아닌가? 비싸네요, 토익이. 쌌나?
네. 아, 4만 원대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너무 비싼가요? 오래돼가지고. 언제 시험을 보신 거죠? 아니 근데 요 정도로 충분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지고 네. 보니까 48,000원 정도고 특별 접수할 때 52,800원 뭐 한 4, 5만 원 정도 선. 보통 딱 시험 약간 치료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같아요. 토익을 겨냥한 듯한 약간 금액이. 그게 기준선이 되지 않나 토익이. 그리고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뭐 이런 어학 시험들도 보통 뭐 아마 이 정도 그 기준선일 거기 때문에 딱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비용. 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네 합리적인 금액으로. 적죠. 사실은 우리가 스펙을 뭐 하나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다 따야 되는데 사실 한 번 지원하는 것도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네. 뭐 이렇게 짜여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취업 설명회. 요거는 이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제 인사 담당자, 올해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이곳에 이제 담당자분들이 취업 설명회를 열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주시의 어떤 특징을 잘 활용한 거죠.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 네네네. 매칭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이제 혁신도시에 워낙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구직자들이 좀 거기에 니즈에 맞는 좀 취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네네네.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 교육. 이것도 이제 뭐 자산 관리라든지 주식 투자, 뭐 경제 교육 이런 걸 하는데요. 뭐 3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청년 2번, 고등학생 1번 해서 일반 청년은 이제 뭐 김동환 소장이 2월 18일에 진행하고 염승환 이사가 3월 10일에 진행하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 북원여고에서 5월 17일에 딩딩 대학을 이제 초청해서 하겠다. 이게 딩딩 대학이 아마 이 MBC에서 만든 그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들이 하는 그 유튜브 네네네. 채널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채널이. 그래서 막 네네. 그걸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테크 교육을 한다. 워낙 또 재테크 관심이 많은 또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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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강연을 듣더라도 이 절대 사람들이 졸지 않는 강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재테크 교육은 절대 사람들이 졸지 않고 딴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초록초록하고 맞아요. 그렇게 질문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이 없더라고요. 보기 제가 한번 드문.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교육 중에서 되게 네. 질문을 막 지목을 해서 시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자기 삶과 가장 맞닿아 있다. 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주 또 네네. 집중력이 높은 강의이기 때문에 요걸 아마 또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법률 노무 상담. 요거는 뭐 사실 필요하죠. 특히 이제 노무 관련 상담도 우리가 이제 뭐 노동 인권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당하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억울한 일을 많이 네네네.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4대 보험 뭐 이런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또 못 챙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노무 상담 같은 거 그래서 진행할 네네. 수도 있겠고 뭐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청년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상담 비용을 이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 명에게 한 번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아마 신청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이걸 또 관심 있으시면은 지원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5인 이상 동아리 한 팀을 이제 4개월 동안 20만 원 주는 식으로 총 12팀을 뽑아서 진행하는데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한 번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하고 상하반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치료비 지원. 요거는 이제 진료 이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를 이제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한 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20만 원, 총 40명을 뽑아서 지원하는데 이건 7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년 정부를 또 이제 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명을 이제 모집해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상으로 청년 참여 예산까지 추진을 해서요. 뭐 공모도 하고 선정을 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2월까지 이제 모집을 아마 했는데 이게 아마 청년 정책 네트워크랑 연계가 되는 느낌이죠. 2월까지 모집을 그래요? 했다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3월부터 본격 활동하는데 이게 아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 청년 정부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명이면은 그럼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약간
조장 아니면 약간 그런 분과장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주축이 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어쨌든 뭐 진행되지 않을까. 네, 뭐 분과장들이 뭐 장관처럼 되는 걸까요? 내각처럼. 네, 뭐 정부니까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죠? 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건 나온 거 없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겠다. 이거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인도 하고 또 신청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청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다 모아놓은 그걸 이제 원주에도 구축하겠다는 거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받아서 정말로 이제는 추진을 해보겠다. 7월에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양라면과 함께하는 청년 주간 운영. 네, 요거는 이제 뭐 지역 청년들을 초청해서 뭐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요. 또 라면 요리 경진 대회 이것 때문에 아마 삼양라면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우리가 작년에도 청년 주간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이제 지역 스폰서, 지역 향토 기업의 이 협력으로 진행을 한다. 9월 15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부실동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예정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올해는 이렇게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뭐 면접부터 시작 취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뭐 심리 그다음에 참여 예산 뭐 축제까지 뭐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되는 것은 어쨌든 이 청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지점인 것 같아서 또 올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뭐 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낫기 때문에 또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말씀처럼 생긴 게 다행이죠. 2019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다 할 청년 정책이 없었던 게 사실 이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국비 또는 도비로 내려오는 그냥 사업들 그런 거를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해왔던 거고 또 대부분은 취업 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사업이 뭐다라고 꼽기가 어려웠던 현실이었죠. 그리고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전담 수행할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뭐 계속 나왔다는 거죠. 2019년 1월부터 계속 나왔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원주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제시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어쨌든 이제라도 만들어졌으니 다행이다. 일단 이것이 좀 만들어진 것부터 일단 기대하는 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프로그램 12개를 보면은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취업 창업 중심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다른 것도 구색 맞추기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가 있다. 뭐 재테크 교육, 법률 노무 상담, 뭐 동아리 활동비 지원, 우울증 치료비 지원, 뭐 청년 정부 온라인 플랫폼 청년 주간 운영 이런 거는 어쨌든 그동안 원주시가 해오지 않았던 방향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갔다는 점은 그래도 원주시의 청년 정책 방향이 그래도 약간은 취창업 중심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예산이 비교적 적습니다. 올해 청년지원센터 예산이 2억 320만 원. 그런 와중에 그래도 나름 많은 사업을 편성했다. 이게 물론 뭐 얼마나 내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청년 정부 구성이라든지 청년 참여 예산 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년의 어떤 참여, 청년 운동의 어떤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구색 맞추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겠다라고 한 점은 뭐 어쨌든 낫다. 기대할 만한 점이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점들인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좀 이루어지게 되네요. 뭐 관주도로 떨떠름하긴 합니다만은 이루어지게 됐다. 뭐 기대할 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19년에 조례가 생기고 이런 지원센터 아니면 어쨌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기구들 아니면 정책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춘천에서는 춘천 청년청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죠. 청년의회였나요? 청춘의회였나요? 그 이제 어쨌든 참여해서 이로 어떻게 보면 청년 정부 원주에서 추진한 청년 정부가 비슷하게 청년들이 직접 어떤 정책과 사업들을 설계하고 거기에 그런 예산을 같이 좀 고려해보고 예산을 좀 수립해보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원주도 저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냐 이렇게 좀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역시 그렇죠. 생기면서 저희가 바랬던 것들이 대부분 많이 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역시 이제 센터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센터가 생겼으면 했었던 그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라도 이렇게 잘 마련되었으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수립되는 과정 그다음에 요런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몇 가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 아니면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기대하는 점보다 훨씬 많이 썼네요. 지금 원고를 보니까. 기대하는 점은 한 뭐 2달 나겠는데 걱정하는 점이 거의 오늘 본론이다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몇 가지라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다 걱정이다. 지금 보면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네, 걱정이 많으시군요, 오재 씨. 그렇죠. 일단 뭐 종합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결국 얼마나 내실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앞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이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의 문제. 일단은 이 청년 지원센터를 전담 운영하게 될 이제 시의 집행 기구는 부서는 이제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이죠. 여기서 계속 청년 정책을 담당해왔죠. 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에.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가 과연 다 담당할 수 있겠냐. 이게 원래 민간 위탁하려고 그랬는데 직영이 됐고 그 직영이 된 가운데서 지금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네. 가운데서 과연 이분들이 인구정책팀에서 이분들이 다 담당할 수 있겠냐. 지금 보면은 실상 3명이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장원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팀장 그리고 이 인구정책팀의 김경민 주무관, 이예빈 주무관 이렇게 셋이서 결국 이걸 다 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업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구정책팀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네네.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이 되지 않고 직영이 되면서 이 청년지원센터 업무가 또 추가된 셈인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다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겠냐. 이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다가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인 한계, 인력의 한계라는 네네네. 거는 과연 잘 할 수 있겠냐. 이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실상 팀장님은 그렇다 쳐도 결국 주무관 2분, 김경민 주무관, 이예빈 주무관 이 2분들 걱정되거든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을지 올해? 원래 민간 위탁을 공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원 2명의 이제 인력 구성으로서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공고를 하면은 민간 위탁 그 공고에 따른 시의 그런 요구되는 그 사업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하게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나왔던 게 아니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인력 구성은 왜 이렇게 짜냐.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세 명이고 이 업무만 하는 민간 위탁의 그 센터 직원이었는데도 저희가 세 명이 이걸 어떻게 다 하냐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시 직영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도 이걸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팀장님 물론 봐주시겠지만 사실상 이 주무관 2분이 거의 하셔야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경민 주무관은 그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김경민 주무관이 한번 쳐보세요. 이분 담당 업무 칸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네, 이런 분은 처음 봤어. 시 홈페이지 그 담당 업무가 점점점으로 표시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말줄임표로 나요. 그런 분이니까 너무 많다 지금 업무가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내실 있게 이런 우려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네. 작년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안정민 민주당 의원이 이거 인구정책팀에서 다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이 2명 정도 더 필요하긴 하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죠. 공무원 지금 정원 동결 방침 아닙니까? 뭐 공무원을 지금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경무부서가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명 더 필요하긴 한데
충원이 어렵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력난이 예상되는 상황. 그러면서 일단 올해 해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예산을 늘리든지 뭐 위탁을 검토하든지 하겠다고 일단 뭐 답변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인력 부족을 시인하긴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력으로. 그러니까 한정된 그쵸? 예산으로 네네. 첫 해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지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원래 인구 정책 업무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밸런스가 잘 조정이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이런 점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요것과 이제 또 바로 연결돼서 드는 걱정 중에 하나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밝혔지만 공고 위탁을 했을 때 그 위탁에 참여한 기업들, 기관, 뭐 단체들 이런 내용들이 시의 방향 아니면 시가 기대하는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 지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니 저는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나라는 아니 그래서 시 지경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지원센터는 사실상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근데 이런 지원센터를 굳이 따로 두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사업이 잘 정말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 맞게끔 이루어지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아니 그럴 거면 사실상 왜 센터라는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청년 사업 시가 그냥 직접 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물론 뭐 이 예산 자체가 청년지원센터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청년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그걸 그냥 운영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라는 형태인 거지만 지금은 근데 굳이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생각은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따로 두른 이유는 청년지원센터 우리가 예를 들어 원주문화재단을 따로 출연재단으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문화예술계의 좀 당사자성, 전문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또 사업을 추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독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청년지원센터를 따로 두는 이유도 청년의 어떤 당사자성 또 청년 사업과 어떤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좀 반영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경이 다 돼버린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원주시 관에 종속되고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도 관료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 앞서 저희가 12개 이 프로그램 올해 운영된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새롭다, 기대된다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왔던 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마저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는 거, 뭐 정책이라는 거 이런 게 결국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 중에 그나마 뭐 괜찮아 보이는 거를 그냥 뽑아오는 수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비단 청년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영역에서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사업은 너무 관스럽다. 너무 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또 뭐 너무 관료적이다. 뭐 이런 하는 것들이 너무 좀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서 정말 청년 정책 사업을 좀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맡기고 이러는 건데 직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많은 단점을 우리가 벌써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냥 여기에 적힌 한 두세 줄의 내용을 보더라도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선정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가 물론 영역이 좀 다채로워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 그냥 선정해서 돈 지원하는 형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거죠. 예. 우울증 그렇죠.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료를 한 사람에게 증빙을 하면은 그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의 심리 상담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나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거나 그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청년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아니면 내 삶의 능동성을 더 아니면 효능감들을 높여나가는 그 기대 효과를 가지면서 이런 심리 지원과 관련된 아니면 좀 마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들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이 청년 정책의 다양한 범주 내에서 마음 건강과 관련된 파트에서 주장했던 필요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네. 노무나 상담 그러니까 비용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재테크 교육 같이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문화기획적 관점 아니면은 그런 과정에서의 다양한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활동비 지원이나 응시료 지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다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닐까 싶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과 아쉬움이 동시에 드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지출하고 다시 정산하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어떤 관해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네네. 지원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틀에 좀 짜맞춰진 어떤 사업 아닌가 그 한계 내에서 구상해낸. 그래서 우울증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 시의회에서 최미호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주시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겠냐. 거기로 뭐 청년들과 함께 뭐 해볼 수 있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복지정책과장 이제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의 답변이 청년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이게 신상이 드러나고 뭐 굳이 보건소까지 가고 뭐 이런 거 안 좋아. 근데 사실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정말 거기 그런 거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왜 없을 거라고 사실 그렇게 선뜻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하고 좀 어쨌든 원주시가 그 어떤 관의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그 답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과연 시 지경으로 했을 때 할 수 있겠냐. 벌써부터 약간 쳐내려는 느낌이잖아요. 별로 청년들이 그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좀 꺼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이게 태도 자체가 좀 소극적이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 답변을 보면서도.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영역이 다채로워졌다라는 건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그 의도가 충분히 이 사업들을 통해서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 걱정. 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뭐 딱 되게 협소한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비용 지원 사업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쉽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청년 지원 센터가 조금 더 민간 위탁으로 됐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다채로운 방법들로 이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들이 들어서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작년 시의회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또 역시 최미옥 민주당 의원이 청년 지원센터가 시 지경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호흡할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 이 센터의 어떤 담당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의 신승희 복지정책 과장은 지금 현재 우리도 젊은 직원들도 있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우리도 MG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 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청년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잘한다 네. 이거야. 우리도 네. 뭐 이런 느낌인 게 그리고 또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또 만들잖아요.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발대식도 했고 그러니까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또 당사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미옥 의원은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청년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좀 참여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시정 홍보실도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실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 지경으로 하더라도 청년 당사자를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라든지 상징적으로 또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묻긴 했는데. 일단은 신승희 과장은 뭐 알겠다면서도 일단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청년층 담당자로 하겠다. 네, MZ 세대 데려오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담당자로. 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좀 맞나 싶더라고요. 이런 답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청년 당사자, 그러니까 그 직원의 나이 아니면 직원이 청년 당사자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그 프로그램이 이게 보여지는 형태 자체가 너무 관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관이 잘하는 형태로만 이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담당자들이 청년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맞고 아니고를 물론 그렇다면 그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방식이나 그 방법 자체가 직영이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직영이라는 부분이 뭐 단순히 청년 나이로서 당사자들이 중요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직영의 이유를 찾고 계시는 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답을 정해놓고 직영이라는 좀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듯한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우리가 민간에도 청년 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활동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시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이유를 그런 점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도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민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체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 직영이 더 낫다고 판단한 이유를 사실 거듭해서 전 잘 모르겠다. 청년 정책 사실 전담 부서도 지금 원주시에 없죠. 그러니까 청년 뭐 정책 뭐 지원실 뭐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서가? 그냥 그런 마당에 사실 청년 정책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지금 특히 인구 정책팀이 이 복지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복지에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결국 복지적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게다가 인구 정책팀에서 지금 맡고 있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나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거냐. 당장 올해 그냥 떠맡게 된 건데 이 지원 센터를 뭐 이분들이 뭐 1년 2년 동안 학습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인사는 계속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이제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기본 계획에도 계속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 산하로 청년 전담 부서를 두는 것들이 한 2020년이었나요? 21년이었나? 그렇게 한번 하려다가 그게 안 돼 그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복지정책과가 이걸 맡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다시 봤을 때도 약간 조금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어떤 이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복지 정책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도 지적되는 게 누군가 그냥 이게 그 수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 복지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게 비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렇죠. 도움을 그냥 받아야 되는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약자성을 내가 계속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 정책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가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냥 약자 아니면 계속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발판과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관점으로서 이 청년 정책들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건데, 어쩌면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물론 그런 의도 이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맥락들이 조금 더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이제 권리 중심의 청년 정책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복지를 수혜하는 청년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마땅히 청년이 뭐 누려야 할, 마땅히 청년이 받아야 할 어떤 권리로서 뭐 이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과연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청년지원센터의 어떤 프로그램들도 그 자장 아래에서 그 관점의 자장과 한계를 벗어나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것은 원래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거죠. 어떤 복지정책과의 그쵸.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맡겨놓은 이상 그 다 나오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 이미 이런 게 나올 수밖에 그쵸. 없다는 거는. 네네. 거기다 맡겨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런 느낌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른 곳, 좀 선진적인 곳은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곳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총체적 관점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또 기획예산과처럼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고 좀 힘있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에서 뭐 청년의 뭐 정치적,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다방면에서의 이런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컨트롤하려면은 뭐 복지정책과나 뭐 이런 한정된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총체적 타워 역할을 해줄 기획예산과 같은 부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정해 있는 지자체들도 꽤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도 뭐 권아름 의원 같은 분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기획예산과 같은 데로 옮겨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원주시는 청년 정책을 인구 정책,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만 다루는 게 아닌가. 그게 한계 지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사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팀 뭐 이런 그 주문 부서들이 굉장히 막 인력이 여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충분히 굉장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들이 되게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라면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척하면 척이니까 좀 효율적으로 뭔가 탁탁 할 수 있을 텐데 가뜩이나 네네네. 처음 청년 정책 이런 사업을 받은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해. 그럼 정말 벅찰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A, B, C부터 다 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겠냐. 너무 벅찬 업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뻔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원주시가 사실 청년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요새 센터를 다 직영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원광수 시정의 그 의도가 뭔지까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려 지점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청년 지원센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상력의 빈곤이 우려된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 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이 청년 정책의 안정성이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확보가 될 것이냐, 요것이 문제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죠. 시장 바뀌고 뭐 도지사 바뀌면은 엎어지잖아요, 뭐 사업들이. 그러니까 청년 정책은 거기서 더 취약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서울도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특히 뭐 청년 정부라든지 청년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것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이웃인 춘천만 해도 육동안 시장이 되고 나서 청년청의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청년의회도 청춘의회도 하고 춘천에서 뭐 좋은 거 많이 한다 뭐 이랬었는데 올해 못 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게 심지어 내년까지 민간 위탁 계약이 돼 있어요. 2024년까지. 근데 위탁 계약을 끊으면서까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냥 뒤집혀 버릴 수가 있다는 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도 위탁으로 하겠다가 시 직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부터가 맞아요. 일단은 네네. 청년 정책을 얼마나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거냐. 쉽게 그냥 공고 냈다가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사람들한테. 왜 이거를 직영으로 바꾸게 됐는지 설명을 우리가 또 기사를 통해서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로도 충분히 이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고 뭐 서류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가 진행이 되고, 이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한 곳만 나와서, 근데 한 곳이 아마 PT까지 받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재공고가 났어요. 네, PT를 했나 아니면은 그 서류가 조금 부실해서 재공고가, 하여튼 재공고가 한 번 더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팀이 더 늘어서 세 팀이 또 참여를 했는데, 그럼 세 팀이 참여를 해서 그게 또 이제 면접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은 그때도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절차상 이렇게 그냥 바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건가? 절차상에 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뭐 명확하게 설명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 민관 위탁에서 시지경으로서 결정이 됐는지, 그 뭐 결정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게 뭐 제도적으로도 그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니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이게 참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됐는지조차도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너무나도 어쩌 면에선 뭐 모든 지자체가 청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가장 뭐 다루기 쉬운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청년 정책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 지금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혀 버렸던 상황 아닙니까? 그 위탁으로 하겠다 네네. 지경으로.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랬던 마당에 앞으로 이 시지경으로 운영되는 청년 지원센터가 과연 얼마나 아까 뭐 사회적으로 주체적인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청년의 어떤 주체성이나 이런 걸 담보해 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청년 참여 예산 같은 거 한다는 거는 뭐 좋습니다. 한다는 거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원주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냐? 청년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예산을 짜본다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그냥 일종의 뭐랄까요, 뭐 모의 투자 느낌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뮬레이션만 돌려보다 끝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뭐 그런 뭐 우려 아닌 우려도 하게 되고요. 또 청년 정부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냐? 우리가 저 뭡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정부하고 청년 참여 예산제 할 때도 서울시도 사실 그래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몇 %까지 뭐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네네. 청년 정부도 굉장히 그래도 많이 뽑고 막 이랬었는데 뭐 시장이 출석하기도 하고 정부에 그러니까 네네네. 그랬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 지금은 또 후퇴하는 결과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원주시는 지금 예산도 3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 청년 뭐 참여 예산이나 이 청년 정부가 요거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냥 상징적인 구색 맞추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지금 청년 지원센터 가지고도 보도 자료 엄청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지역 언론에도 막 이제 원주시가 청년들 챙기기 시작했다. 청년 지원센터 막 거의 그랜드 오픈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내시를 봤을 때는 사실 우려되는 지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봐도 그렇고 저는 좀 그러니까 그런 이게 우려가 다 나왔다. 참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참여 예산의 범위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뭔가 뭐 해보자 이러면은 그걸 과연 그 상상의 폭 자체가 넓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예. 그렇죠. 물론 뭐 2,000만 원이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여도 작다고 평가받는 예산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범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 원주시 안에서 청년 정책의 예산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예산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과연 그만큼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서 구체화할 정도의 효능감을 느낄 만큼의 규모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더 이제 상징적 구색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원주시에 벌써 이미 원주시 청년 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청년 네네. 기본 조례에 근거함. 특히 우리 또 국인 씨가 또 청년정책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위원인가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게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 2019년부터 구성이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그 임기가 지났어요. 이제 2년 임기로 해서, 그래서 한 번 연장이 됐단 말이죠. 2021년에. 근데 그렇죠. 아니 그 이후에 이 청년 그 기본 계획 할 때 한 번, 그 결과 보고회 때 한 번 모이고 그 외에는 모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뭐 모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뭐 하겠지만 근데 제가 속해 있는 다른 위원회들도 있거든요 시에. 근데 그런 위원회는 그래도 막 분기에 한 번은 모이거나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청년정책위원회만큼은 깜깜무소식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작년에 이게 위탁 공고가 이제 올라오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거나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뭐 민관 위탁이 이제 됐는데 시 지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논의돼야 되고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부분의 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작 그리고 이번에 청년 지원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냥 이게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근데 그러면은 청년정책위원회는 도대체 왜 만들어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조례,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은 청년정책위원회는 원주시의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거의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조직인 네, 거잖아요. 그런 그쵸. 거버넌스인 네. 건데, 근데 사실 청년 지원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떤 센터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네,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청년정책위만 봐도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패싱해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청년지원센터와 뭡니까 청년 뭐 정책 네트워크나 청년 참여예산, 청년 정보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것도 이렇게 운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미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챙기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청년 참여 기구가 있으면 그것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겠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 정책 참여 네트워크,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것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인 씨가 계신 청년 정책 위원회로 이어져서 이것이 정말 원주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정책 네트워크 지금 발대식하고 뭐 잘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아주 크게 뿌렸는데 그걸 뭐 하냐고 지금 청년정책위는 운영도 안 하는데 제대로 유명무실한데 뭐 이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왜 안 여는지 이해도 안 되고 뭐 설명도 없고 뭐 그래도 뭐 메일은 한번 왔습니다. 이제 요 개소식이 진행되기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그 메일이 갑자기 뭐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봐야 되나 싶긴 했어요. 이게 네트워크 개소식인데 청년정책위원회는 뭐 열리는 건지 아니면 그 위원회 위원들은 뭐 참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네. 궁금하긴 했는데 메일이 딱 하나 오더라고요. 근데 메일만 왔어요.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가도 되는 건가? 뭡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 시민한테 뭐 초청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청년정책위원이면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뭐 연락도 좀 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뭐 저희가 청년들도 좀 그러니까 데리고 와달라 홍보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또 하면서 이게 좀 몰고 가야 되는 거니까 분위기를. 근데 뭐 그렇게 띡 보내기만 하면은 진짜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막 의전을 바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위원회 교류나 활동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네네. 청년정책위원이라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들을 당연히 그거를 알아야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위원으로서. 근데 그거를 네. 언론 보도 다 나가고 나서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그냥 메일로 띡 보낸다는 것은 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원주시에서 단적으로 네.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아무래도 청년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개진이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그냥 다 시가, 물론 지금은 또 시가 지경이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뭐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되는 그런 방식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또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책위원회가 약간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리는 아니 그냥 느낌? 이것만 봐도 복지 정책과 인구 정책팀이 청년 정책을 좀 운영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만 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청년 정책위원회는. 그러니까 조례를 읽어봤으면 당연히 청년 정책위를 운영해야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그 조례를 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읽어도 그냥 하라는 거나 했다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뻔히 나오는 건데 청년 정책위원회 해야 된다는 거. 청년 지원센터 만든 것도 조례에 근거한 거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조례에 근거한 건데 왜 청년 정책위원회만 못 봤다는 건지 못 본 거 아닙니까? 봤는데도 안 했으면 더 큰 문제고 그거는 진짜. 그렇죠. 난 못 봤다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위원회 그 회의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 2월 네. 시키는 거죠. 지금 올해도 잡혀 있는데 뭐 이거 올해는 써야죠 진짜. 올해도 안 네, 쓰면 뭐 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직 네트워크도 발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이런 청정책위원회 같은 또 거버넌스 논의 체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네. 조금 더 명확하게 뭐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조금 더 그런 가벼운 얘기들이 청년 정부를 통해서 조금 더 정책을 구체화하는 참여 예산으로 구체화되는 그 단계라면은 그럼 이 단계와 요 정부와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체계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간단해요. 이 청년 기본조를 보면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당사자성을 반영한 의견을 수렴하면 청년 정책위에서 그걸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한 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구조로 이미 법적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 조례상에. 근데 그걸 할 의지가 있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쵸. 간단합니다. 어려울 네네. 것도 없어요. 뭐 새롭게 검토하고 뭐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법적 근거 다 마련돼 있고 조직 체계 완비돼 있고 다만 그걸 담당 부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때 지금 우려되는 게 이미 지금 우려 지점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 청년 활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최근 2010년대 이후에 어떤 뭐 청년 기본조례라든지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맥락의 어떤 청년 활동, 청년 운동은 사실은 민간 영역이 먼저 활발히 작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제도권으로 이어진 어떤 일종의 상향식 구조가 특징이자 성과거든요.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2010년대 어떤 청년 실업 국면에서 그 당시에 뭐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뭔가 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그 성과가 바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라든지 서울시의 청년청, 뭐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이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청년 네네. 기본조례라는 것도 지역 단위에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중앙에 그 청년 기본법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란 거죠. 민간 영역이 활발했다. 그 동안은 우리의 뭐 이런 정책을 할 때 사실 관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그것이 민간으로 퍼져가는 형식이었다면 청년 정책, 어떤 청년 운동 그 반대였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성과의 이제 의의였는데 네네네. 지금 사실 원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향식 구조의 느낌이죠. 민간 단체는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관이 먼저 뭐 다 하는 겁니다. 청년 지원센터도 관이 직영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관이 그냥 모집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뽑아 이런 식으로 그냥 관이 다 주도적으로 해버리는데 이런 또 조례도 마찬가지죠. 청년 기본 조례도 뭐 민간 기구가 참여했으니까 서울시는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유니온, 뭐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이런 데 다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갔던 건데 청년 기본조례도 그냥 시 의원들이 솔직히 만나서 아름아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쵸. 다른 네네네. 지자체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 참여 기구를 만들든 거의 시의회나 시정부 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어떤 청년 운동의 어떤 성과와 역행하는 완전히 좀 모순되는 지금 정책 추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지원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아쉽다. 과연 이것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정말 관에서 벗어나서 청년을 주체적으로 청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로 발현될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 뭐 반영될 만큼 뭐 청년 활동가들이 뭐 더 강하게 뭐 시위도 하고 뭐 하지 그랬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맥락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더
더 강하게 반영해낼 수 있는 형태들을 고민했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이런 요구들 아니면 이런 활동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양한 형태들로. 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근데 이런 행정이나 아니면 뭐 여러 형태들에서 그걸 애써 약간 외면해왔던 거죠. 뭐 저희가 뭐 설레발 보고서를 만들어서 모든 그 시 담당 부서에 다 공유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뭐 포럼이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것들은 수차례 계속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거 뭐 시나 아니면 문화재단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들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애써 외면하면서 굳이 그리고 민간 위탁으로 진행됐던 것들도 시 지경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러한 상향의 움직임들을 굳이 뭐 약간 장벽을 세우면서까지 상향식으로 내려내는 이런 형태들로 운영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어떤 효능감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피로도만 쌓이고.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뭔가 우리의 얘기가 제대로 반영된다라는 그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이렇게 또 상향식으로 진행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이 또 약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활동을 해왔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라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너무 시작부터 이게 초를 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또 그만큼 저희가 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심성이 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다 아니 꼽게 바라봅니다. 강원특수교육원부터 해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그렇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젊은 직원들이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실 있는 청년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쨌든 뭐 예산도 좀 늘리고 또 맨날 우리가 기업 유치하겠다. 뭐 인구 뭐 50만 최근에 뭐 하향 조정했지만 뭐 43만인가요? 아무튼 젊은 층을 데려오려는 실질적 노력을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만한 소리인 건 알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도 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게 되고요. 또 우리 이웃인 또 춘천 다 가져가는 춘천이 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청년 정책을 또 뒤집고 있는데 원주는 그런 것만큼은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전철을 이게 밟지 않고.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불허했던 춘천이 오히려 예산이 없어지고 우리는 지원센터가 시작되는 게 뭐 반길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는 반길 소식인데 춘천도 다시 살려내야죠. 그거를 사실 추경 편성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다 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청년 지원센터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청년 정책 위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말이죠. 청년 정책 전담 부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내년으로 예정됐죠. 우리 그 계획서 상으로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근데 이게 또 복지정책과에 만들 겁니까?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뭐 이렇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자꾸 복지적 관점으로 하려고 하냐? 인구적 관점으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기획 예산과라든지 이런 정말 무게감 있는 곳에 넣어서 좀 정말 실질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걸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 정부 참여 예산도 할 거면 정말 대폭 지원을 예산을 또 강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당사자성, 전문성, 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민간에서의 청년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도권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동원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아름아름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관을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민간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 활동을 좀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말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살려서 낼 수 있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 상향식 구조 이런 것이 구축이 돼야 된다. 이미 원주에 훌륭한 또 청년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맨날 이제 또, 우리가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만약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 이런 활동의 영역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실제로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요 과정에서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에서는 물론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좀 이런 활동들이 계속 촉발되고 촉진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로서는 기능하기엔 좀 어렵겠다. 이 사업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해서 잘 하시겠죠. 근데 아직 뭐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 안에서 이러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도 과제입니다. 이런 사실 청년들이 원주가 그렇게 조직이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청년 운동적 관점 봤을 때 우리가 뭐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쨌든 청년들의 어떤 그런 조직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어떤 조직화가 잘 돼 있지 않은 부분 그런 거는 분명 청년 활동가인 저도 그렇고 어떤 좀 숙제이자 과제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애초에 잘 서 있었다면 관이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좀 견제도 하고 의견도 좀 전달을 하고 이런 걸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주도로 돼가는 걸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상황에 일조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 역시도 청년들을 좀 조직하려는 노력 이런 활동적 관점, 운동적 관점에서 그런 걸 좀 해야겠다.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너무 이 활동의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 청년지원센터가 생긴다는 소식에 지난번 그 특수교육원 때보다 더 많이 저희 이번에는 막 저희의 막 진심이 막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말도 많아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약간 이야기들보다는 쓴소리를 더 많이 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쵸? 저희보다 뭐 잘 해주시길 바랄 뿐이고요. 이게 다 헛소리고 다 기우고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의 이 모든 걱정들이. 그럼요. 네. 네, 그 사실 저도 그래서 좀 청년 지원센터 사업에 우리가 좀 참여를 해보고 함께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내년에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가보고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청년 정책 네트워크부터 좀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지금 주소가 남양주거든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원주시였으면은 제가 빨리 참여를 했을 텐데 못해서 지금 거의 뭐 당신은 참여도 안 해놓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라는 지금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뭐 또 직접 그렇죠. 정책 네트워크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또 참여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도 해보면서 좀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또 의견 개진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여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뭐 다행인 점은 그 청년정책위원회는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 나가면서 뭐 같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저희도 함께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원주 하는 척 59회 2부 그게 뭔데 코너에서 뭐 기대 반 걱정 반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라 그랬는데 뭐 기대 25% 걱정 한 75% 80%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원주의 청년지원센터가
또 개소하는 그 소식과 함께 청년지원 센터에 대해서 또 곁들여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조금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원주 아는 척 다양한 소식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원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네. 원주 아는 척. 저